네, 안녕하세요. 네,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국립공원 대피소에 대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신창훈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그 우리 국립공원 안에 20개 대피소가 있는데 저는 자주 이용하죠. 그걸 앞으로는 지금처럼 이제 그 필수품을 판다든지 또는 거기서 이제 숙박을 한다든지 일박을 하게 되죠. 그걸 앞으로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무인화 시켜버리겠다고. 담요도 안 빌려주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또 탐방에 약제를 하겠다. 이렇게 그런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이런 보도 내용을 보고 있자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 정도 됐으면 해외여행도 제법 하셨을 텐데 해외여행을 아마 글쎄 관광지만 돌아다니신 것 같아요. 외국에 있는 산, 또 국립공원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돌아다녔으면 또는 방문해봤으면 이런 발상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저승머리에 앉아서 대피소라 그러니까 그냥 대피를 해야 되는구나. 그럼 대피 목적만을 충족시켜 주시면 되지. 거기 왜 대피소가 있어야 되냐? 그런 정도의 사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나라에서 만드는 법들이 현실과 또는 우리가 가야 할 나아가야 할 미래와 너무 동떨어진 그런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자연과 환경을 그 개념 자체를 갖다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연과 환경은 다릅니다. 자연은 그냥 두고 있는 네이처입니다. 영어로 네이처라고 그러죠. 근데 environment랑 환경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왜 자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또 왜 환경이라는 말을 용어를 사용하느냐.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연적 현상과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environment입니다. 그러면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와 관계가 있다는 거, 우리와 무언가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와 밀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연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걸 환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과 환경은 또 어떤 면에서 다르냐? 자연은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그게 네이처입니다. 환경은 뭔가요? 네, 인공이 가미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잘 살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조작한 자연 또는 가공한 자연 또는 보완한 자연을 우리는 환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 환경은 다릅니다. 환경 보호를 하자 그러면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보호하자는 겁니다. 자연을 보호하자는 게 아닙니다. 개념이 다르죠. 먼저 우리는 환경보호라 그러면 무조건 자연이 있는 그대로 절대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그게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사람들 또는 맹신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 근본주의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러면 무지한 자들입니다. 무지한 자들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지금은 이런 게 이제 불가능하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설악산에 이렇게 몰래 밤에 그 올라가서 하룻밤 이틀밤을 산속에서 묵고 내려온 적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밤에 뭐 여름 정도죠. 예. 여름이나 초가을 정도까지 산에 올라가면, 특히 여름이나 뭐 늦은 봄이나 이렇게 올라가면 밤에 밥을 어떻게 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을 켜면 수없이 많은 나방들이나 모기들이 달라들어서 도대체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습니다. 헤드랜턴을 켜면 거기다가 어마어마하게 날벌레들이 날아듭니다. 그게 자연입니다. 우리는 자연이랑은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또 우리가 여기 사시니까 뭐 대부분 다 도시에 사시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왜? 수채구멍에다가 전부 다 약을 뿌려가지고 모기 유충들을 다 잡아놓거든요. 왜 우리가 지금 파리가 적은 줄 아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 모기도 적고 파리도 적습니다. 왜? 전부 그거를 박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인간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모기라는 파리라는 자연을 우리는 통제하는 겁니다.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보호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케이블카를 이제 산에다가 놓는 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환경론자가 주장하는 것만큼 케이블카가 환경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케이블카가 다니면 기둥만 몇 개 세우면 됩니다. 그 다음 위에 철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라다니고 내려다니게 되죠. 그러면 그 길을 사람이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를 짐승들은 대부분 다 밤에 다닙니다. 대부분의 짐승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그 케이블카를 운행하지 않으면 짐승들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뭐 나무라 해봐야 거기 철탑 몇 개 세우는 게 몇 그루 잘라내겠습니까? 예를 들면 한 100그루 잘라냈다 그러면 다른 데 100그루 심으면 되는 겁니다. 나무는 다른 데 심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물을 보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봄에 이제 보통 이제 새끼들을 많이 낳습니다. 동물들이. 예, 그때 운행을 조심스럽게 또는 제한을 하면 자연과 문제없이 우리가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좋은 점이 뭐 있느냐? 환경이 엄청 깨끗해집니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대피소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뭐 도시락을 먹고 또는 음식물도 거기서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안에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 쓰레기 어떻게 치웁니까 지금? 헬기를 동원해서 치웁니다. 그런데 케이블카가 있으면요, 거기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그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픈 사람이나 노약자 이런 사람들도 자연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뭐 몇백 미터 올라가야 되는데, 곧 해발고도 뭐 800m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 케이블카로 올라가면 그 사람들도 그 자연을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리 튼튼하고 몸 좋은 사람만 설악산을 가고 지리산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 그걸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이나 어린이나 이런 사람들이 높은 산에 가서 멋진 경치를 볼 수 있게, 그게 여가하고 레저입니다.
그걸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연의 환경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면서, 그 때문에 나중에 다시 설명하면서 사진들을 보여드리겠지만은 알프스,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까지 케이블카나 곤돌라나 이런 것들이 수천 개가 깔려 있습니다. 수백 개도 아닙니다. 수천 개 깔려 있습니다. 그걸 깔아내면 아까 말씀드렸죠. 몽블랑에 가서 몽블랑 그 밑에 산장이 있습니다. 뭐더라? 꽁대인가? 구태 산장 말고 하여튼 산장이 있습니다. 거의 신라면 판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신라면을 판답니다. 저는 신라면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라면을 팔아요. 라면을 팔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설거지한 물이 있지 않습니까? 버려야 됩니다. 다음에 음식 재료 쓰레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먹다 남은 음식도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거기서 그 레스토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서 쓰레기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케이블카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몇천 원의 전기밖에 안 들지 않습니다. 딱 그거면 됩니다. 근데 왜 케이블카를 안 나가야 되죠? 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가서 지금 예전에는 우리나라 대표소도 이제 라면도 팔고 했었죠. 근데 지금 그거 전혀 없습니다. 이제 초코파이도 파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자, 그러면 산에 가서 배고프면 어떡합니까? 배고프면 어떡합니까? 이 배고프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쳤을 때 배고프면 저체온증 와서 죽습니다, 사람이. 또 산에서 사고가 났다고 우리는 지금 전부 헬기로 나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만약 거기 대피소가 있는데 대피소가 인근에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대피소에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습니다. 구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피소가 가지는 기능이, 또 악취론을 만들 때 정말 대피도 할 수 있고, 또 프랑스나 스위스나, 또는 스위스는 조금 더 긴 것 같네요. 이탈리아 돌로미티 같은 데 가서는 거의 4km마다 5km마다 대피소가 하나씩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한 4km 걷고 사진 찍고 슬슬 걸어서 놀다가 그 다음에 대피소 가서 점심 먹고, 그럼 짐을 많이 갖고 갈 필요 없고, 내가 거기서 음식을 해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음식을 담을 용기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거기에 산을 가시는 분들도 부담이 적고, 또 쓰레기 발생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환경론자들이, 우리나라 그 환경론자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 한번 가보시라고요.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게 오히려 환경을 보호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산을 안 가본 사람들이, 높은 산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 안 가본 사람들은 거기를 왜 가냐고 그러죠. 근데 가본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정말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자연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자연공원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자연공원입니다. 아니,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거기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에 내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야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보호해야 될 자연이 뭔지를 알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알프스에 가면 와 정말 예쁘다. 고원에 이게 풀밭이 쫙 있고 옆에 나무들이 조금 있고요. 밑에서는 나무들이 제법 많다가 올라가 나무가 줄어들죠. 그러면서 쫙 있고 또 올라가면서 그 위쪽에는 3,000m에는 눈이 덮여 있어요. 그걸 보면서 와 멋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에 보시죠. 이게 전부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왜? 거기서 소를 방목하기 위해서 나무 있는 거 베내고 필요한 곳에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1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 전후로의 그 유럽의 그 산림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도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왜? 석탄을 떼기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계속 나무를 떼왔지 않습니까? 산에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유럽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저 예쁜 나무들 다 사람이 심은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뭐 지리산에 뭐 설악산에 가면 나무들 많지 않습니까? 예? 그 뒷동산만 가도 나무들 많죠. 이제 빡빡하죠. 예? 그거 언제 심은 거죠? 박정희 때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전부 똥밭이었습니다. 사람들 올라가서 똥 싸고 해서 나무 파놓고 특히 부산 지역 같은 곳에서는 제가 살던 동네 위쪽에는 다 그랬습니다. 뗄감에 올라와서 나무에다가 기본적으로 나무 뗐어요. 그걸 지금 우리가 불과 50년 만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독일에 가면 유명한 숲이 있습니다. 슈발츠발트라고. 그거 다 인간이 조림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전혀 손대지 말자 그러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연이 됩니다. 거기서 나무를 채취할 수도 없어요.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를 가꾸고 크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그 나무를 언젠가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밀식돼 있어서 막 복잡하게 이렇게 있어서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으면 그 나무들은 아무 자리도 뗄감에는 쓸모가 없어요. 그렇게 산림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통제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것이 산소도 만들어주고 우리한테 관광 자원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휴식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손은 안 된 자연 속에서 휴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벌레 많고 넝쿨 많고 가시 덤불 많고 사람 살 데가 못 됩니다. 가서 하루라도 묵기도 힘듭니다. 거기서 캠핑 사이트를 하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게 들어가 보면. 자, 어떠십니까? 저는 탐방 예약제를 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뭐 어느 정도 사람들을 그 산에 올라오는 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코스를 올라오는 것은 글쎄요 좀 제한할 필요는 있지 않냐. 뭐 사실 너무 많이 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산 위에 있는 대피소를 무인화시켜가지고 하겠다. 그거는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민도로 봐서는 그 대피소 금방 쓰레기같이 되면 쓰레기장 됩니다. 사람이 우리가 건축물이 있을 때 거기 사람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쇠약하게 되죠. 사람이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만져줘야 됩니다. 저는 글쎄 이런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은 최소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가서 보고 또 그 관련 연구 자료들이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인터넷 뒤져보면 구글만 검색해봐도 그게 뭐
그러니까 그쪽에서 레퓨지라고 그러죠. 대피소를 이탈리아 리퓨지오라고 그러고 레퓨지라고 그러고 레퓨지라고 그러는데 그 관련 자료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제발 좀 보십시오, 그 자료들. 어떤 시설을 갖고 있는지. 아니, 거기서는 대부분의 시설들이 샤워도 가능합니다. 벙커 베드가 있고요. 편안하게 그 50명에서 100명 정도 수용하거든요. 대부분. 물론 뭐 아주 큰 데는 뭐 2, 300명도 수용하지만 그런 시설들이 널려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면 밥 다 해줍니다. 대피소에서. 그럼 대피소에 밥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요, 케이블카입니다. 아니면 곤돌라든지. 한라산에 가보십시오. 한라산 그 위쪽에 그 윗세오름에 대피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피소에 있는 쓰레기나 물건들을 어떻게 나눕니까? 보호품들을. 레일이 놓아져 있어요. 그 레일이 있기 때문에 레일 근처에 다 나무들이 자랍니다. 레일이 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서 그거 전부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편하게 올라갈 수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법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국립공원에 그 옛날에 입장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입장료 없애는 것도 사실은 좀 깨름직했어요. 그 뭐 큰 돈 아니었지 않습니까? 2,000원 정도를 우리가 내고 들어갔었는데 그 돈을 차라리 모아서 안에 있는 시설물들이나 또는 그 탐방로들이나 이런 걸 정비하고 하는 사업들 또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주고 이런 데다가 돈을 썼으면 또 지금 사실은 대피소의 수용이 있는데 부족합니다. 세석대피소나 또는 장터무기나 지리산에 또 설악산에 소청, 중청 대피소 이런 것들은 항상 자리 구하기 힘듭니다. 그런 것들의 시설을 좀 늘려주고 이런 데 투자를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발 신창현인가요? 이 국회의원이 신창현 이 국회의원이 정신 차려서 그런 법안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